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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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1월 4일 첫 노래로 아이유의 안경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4일 첫 노래로 아이유의 안경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그 집에서 밥 먹고 왔는데 설거지를 안 하고 왔어요. 귀찮아서. 네. 오늘 뭔가 되게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입니다. 굉장히 귀찮은 날. 네.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 네. 이상하네 오늘이. 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이런 날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은 문득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용솟음처럼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로 시작하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역시 오늘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인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상인의 건물 2층에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ICT 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폰 마케팅에 대한 그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또 이거 앞에 보시면은 상인의 건물 앞에 보시면 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네, 그거 어제 제가 돕는 거 다는 거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들어가기에 앞서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의 나쁜 남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들어가기 전에 신유의 나쁜 남자 듣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부 문화의 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 불교 문화 이해의 첫걸음이 바로 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의 날은 바로 불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글로벌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인 친구들 이 절과 같은 유적지에 안내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뜻밖의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왜 불상에 절을 하는지라든가 아니면 불상들은 왜 손 모양이 다 다른지 하는 뭐 그런 것들일 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불상을 많이 봐와서 익숙한 나머지 그런 질문을 별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붓다는 자신을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초창기의 불교에서는 불상이 없었지만 이후 그리스 문화의 그런 영향을 좀 받아들여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불교도가 아닌데 왜 불교에 대해 알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불교는 이 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게 침투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교적인 요소를 지니고 살고 있는데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들은 불교적인 영성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 김수환 추기경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석굴암을 방문했을 때 본존부를 보고 감탄한 나머지 1시간이나 쳐다봤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 김수환 추기경은 역시 카톨릭 신자죠. 네, 자신은 이제 카톨릭 교도라서 유럽에서 많은 그리스도교 성상을 봤지만 별다른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석굴암 본尊불 앞에서는 진한 감동을 맛보았다는 건데 그러면서 추기경은 자신의 피 속에는 한국 불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첨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나마 불교에 대한 그런 이제 정서라든지 이런 걸 좀 담고 있는데
옛날 우리가 약간 그 무속 신앙, 네, 이런 것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유교적인 것도 있고 되게 많은 그런 함축적인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여러분들이 김추기경의 말에 동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라도 불상을 위시한 불교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번에는 불상을 보려합니다. 불상 중에는 국보나 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석굴암 본尊불을 비롯해서 서산 마의 삼존불이나 아니면은 경주 남산골짜기에 가득 찬 불상들이 바로 그건데, 우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상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유럽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성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불교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뭔가 우리나라의 문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언제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수학여행 가면은 뭐 이런 유적지 같은 거잖아요. 거기 가면은 거의 대부분 다 불상이 많아요. 갑자기 목이 잡히네. 네. 불상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네.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석굴암이라든지 뭐 불국사 뭐 이런 데도 가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되게 산재돼 있죠, 문화재가. 네, 이렇게 그 동네마다 문화재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희귀해요. 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어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갑자기 오늘 이상하게 3000% 빠지는 막.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코베리의 항해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이 불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로코베리의 항해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불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상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불상은 좁은 의미로는 붓다의 상만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지만, 넓게는 보살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천왕상처럼 절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상이 생기게 된 배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붓다의 그런 유언에 따라서 불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붓다는 자신을 개인적으로 이제 숭배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붓다 사후 수백 년 동안 불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 전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간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의 주목을 끄게 됩니다. 간다라 지방은 이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인데 정확하게는 페샤와르 지역으로 예전에는 불교를 신봉했다고 합니다. 불교도들은 이 지역에서 그리스 문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은 기원전 4세기 초엽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래 그리스 문명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불교도들은 제우스나 헤라클레스 같은 그리스 신들의 성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제 붓다를 상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상이 존재할 경우 종교적인 그런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때문에 이게 된 거구나. 불교가 팽창하면서 숭배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불상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교도들은 불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던 터라 그리스의 성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래서 이때 생겨난 어떤 불상은 그리스 조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동양인이었던 붓다가 완전 서양인처럼 이렇게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제가 어떤 그런 박물관에서 봤는데, 어떤 불상은 아예 헤라클레스 상을 그대로 갖다 쓴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불상이 눈이 좀 깊게 파이고 콧대가 오똑하게 된 그런 서양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에도 견뎌졌는데, 석굴암의 본존불에서도 미약하게나마 그런 모습이 조금은 보이게 됩니다. 부존불의 코 부분이 우리 동북아시아인보다는 서양인의 그것을 좀 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불상이 32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간단히 말하면 큰 귀와 육계, 그러니까 이제 육계라고 불리는 치솟은 정수리 부분, 그리고 평발, 이마에는 새 제3의 눈, 그리고 백호의 하얀 털 등이 그런 겁니다. 또 불상의 머리카락을 보면 소라 모양으로 꼬였는데, 이것 역시
전형적인 불상의 양식으로 보통 나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 32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특징을 다 드러낸 불상은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그 불교에서는 32라든지 뭐 이런 108? 뭐 이런 숫자들에 대한 그런 상징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또 역시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수의 꼭 어제 그리고 김보경의 그댄가 봐요 듣고 이 불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준수의 꼭 어제 그리고 김보경의 그댄가 봐요 듣고 왔습니다. 불상은 일단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상을 보고 식별하는 일인데 불상은 종류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불과 아미타 불과 그 비로자나 불인데 이 세 붓다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 중 석가불만이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불상은 석굴암 본존불에서처럼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깨닫기 직전의 모습으로 대지의 신에게 자신이 깨달았음을 증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 아래고 하는 게 반면 아미타불은 상상 속의 붓다로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극락을 이제 관장하는 붓다인데 이 불상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9가지로 구분해서 만들어지고 있대요. 이것은 극락이 9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야, 이 의미가 다 있구만. 그 다음으로 비로자나불은 기독교로 말하면 신에 해당하는 존재로 석가나 아미타불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존재입니다. 이 불상은 한쪽 손으로 다른 손의 집게손가락을 감아쥐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현상계와 현상계가 존재하게 만든 원리적인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이외에도 약사불 같은 불상도 있습니다. 만약 손에 약병을 들고 있으면 그건 무조건 약사불로 보면 됩니다. 네, 그냥 약사불이에요. 그거는 약병 들고 있으면. 네. 또 우리와 친숙한 미륵불도 있는데 미륵불은 그 모습이 좀 이게 되게 다양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게 딱 미륵불이다라고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불상은 많은 경우 보살들과 같이 나옵니다. 보통은 두 명의 보살들과 짝을 이루게 되는데 이른바 삼존불로 좌우의 보살들을 하나씩 거느리고 있습니다. 보살과 불상의 차이는 거의 보살만이 머리에 관을 쓴다는 데 있습니다. 보살이란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구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일 겁니다. 역할로 보면은 붓다의 비서라고나 할까요? 네, 이 삼존불들은 그 조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석가불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게 규칙인데 나중이 되면 이런 조합은 잘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삼존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서사에는 마의 삼존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불상의 미소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아주 일품인 그런 불상인데 이 불상의 얼굴은 그 지역 사람들의 얼굴을 담는다고 또 합니다. 경주 남산에도 이런 얼굴의 불상이 있는데 베리 삼존불이죠. 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 모습은 바로 이 불상의 얼굴을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불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고 되게 환한 미소 같은 걸 생상하면서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그 불상을 보면은 뭔가 그 나라의 얼굴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가끔 이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런 불상을 보다 보면은 네, 우리나라 불상만큼 그렇게 되게 온화하면서 천진난만한 그런 얼굴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불상이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긴 느낍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손재주가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불상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벌써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부가 끝날 시간이 됐네요. 네, 시간이 후딱 갑니다. 네,
오늘 문화의 날에서 이제 불상을 얘기했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오늘은 오르골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상인의 건물 2층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마케팅 강의가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인분들도 그렇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노래 듣고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가겠죠? 어우, 네, 갑자기 기침을 하네. 네. 유현상의 고피,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6시,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세현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까지 총 8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까 그 1부에서는 운하의 날 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오르골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아련하게 예쁜 소리를 내는 오르골, 그 속에서 춤추는 발레리나. 오르골은 드라마 속에서 예쁜 여자 주인공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어서 더욱 동경의 대상이 되는 듯 하는데, 태엽을 감으면 맑은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오르골은 과연 어떤 논리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골의 역사 먼저 알아보면은 오르골은 음악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기구이긴 하지만 악기보다는 음악 완구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오르골은 영어식 발음이 아니라 일본어에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해요. 손으로 돌려 소리를 내는 오르겔이 네덜란드에서 일본어로 전해지면서 일본식 발음으로 굳어진 것이지만 영어로는 뮤직박스라고 부르고 한자어로는 자명악 또는 자명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르골은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중세 교회 시대탑에서 유래했는데 수동으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던 종소리를 자동으로 멜로디를 연주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1381년에 브뤼셀에 니콜라스 시계탑을 낳았습니다. 이 시계탑은 처음으로 실린더식 오르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시계탑의 자동 연주기를 카리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소형화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은 태엽 장치의 고란으로 급진전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18세기 말 스위스 제네바 시장 시계장인 한 명인에 의해서 최초의 오르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최초의 오르골은 길이를 다르게 해서 음계의 음을 낼 수 있는 금속편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원통에 붙어있는 돌기에 의해 이 금속편이 튕겨져서 나가게 되는 원리라고 하네요. 그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게 동글동글한 그 뭐게 오돌토돌한 그 부분이 소리 내는 부분이구나. 네. 한때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널리 유행하게 돼서 스위스의 기간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오르골은 에디슨의 축음기 발명과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제 대공황 등으로 소멸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주둔한 미군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오르골 산업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소형 오르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스위스 위주의 오르골 산업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고, 현재는 오르골의 매력을 잊지 않고 찾는 마니아들에 의해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골의 종류는 길이가 다른 금속편을 때려서 소리를 낼 때 금속편을 튕겨주는 방식에 따라서 실린더식 오르골, 그리고 디스크식 오르골, 천공 리더식 오르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르골이 스위스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향수통이나 아니면은 펜던트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간단한 장치였지만 이때는 핀을 붙인 원통이 돌면서 길이가 다른 금속편을 튕기면서 멜로디를 연주하게 되는 실린더식 오르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820년대에 상자 모형으로 현재 오르골 형식을 갖추게 되었는데 1880년대에 독일에서 원반 모양의 금속판이 돌면서 소리를 내는 디스크식 오르골이 발명됐습니다. 디스크식 오르골은 한 대의 기계만 있으면 디스크를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급속하게 번져나갔는데 그 후 악보에 그려진 음표의 구멍을 뚫어서 오르골 상자에 넣으면 그 구멍을 읽어서 소리를 내는 천공 리더식 오르골 등 다양한 오르골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고안됐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린더식 오르골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돼 있는데
길이가 다른 금속편이 머리빗 모양으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금속편을 하나씩 이렇게 탕탕 튕겨주면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음계의 소리를 내게 되고 그에 맞춰서 또 이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머리빗 모양의 금속편과 좁은 간격을 두고 바짝 붙어있는 실린더는 길이가 다른 금속편을 튕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린더에 붙어있는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실린더가 이제 회전할 때마다 금속편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실린더에 붙어있는 돌기는 연주하고 싶은 멜로디에 맞게 실린더가 돌아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연주하고 싶은 음계의 위치에 옮겨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태엽을 감아서 실린더를 자동으로 회전하게 되면 실린더는 회전하면서 돌기가 건드리는 음계를 정확하게 연주하면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아득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네. 실린더가 회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동과 자동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린더의 회전을 통해서 연주하게 되는 원리는 같습니다. 실린더식 오르골은 멜로디를 바꾸지 못하고 만들어질 때 멜로디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짧은 멜로디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오르골이 생각보다 이게 많구나.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도의 자방고등어 그리고 규현의 밀리언 조각 듣고 이 오르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